안녕하세요. 근절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남기는 장사를 하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번 주에 제가 각 잡고 가계부를 공유를 했어요. 이제 분기별로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말 동안 공유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주말 내내 그 신청을 이제 승인을 하느냐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,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, 이게 저도 몰랐는데, 이 시트를 공유를 할 때 600명이 이제 상한인 것 같아요. 그 600명 이상이 되면은 뭔가 유료로 결제를 해야지 공유가 되나 봐요. 그래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. 그래서 네이버 공유 2로 해가지고, 첫 번째 거는 이제 600명이 다 차버려서 네이버 공유 2로 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. 그분들 중에 몇 명이나 이거를 꾸준하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명 조금 안 되게 신청을 하셔서 제가 다 승인을 해드린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닫아놨어요. 제가 주말까지만 하겠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승인되신 분들은 이제 3분기 동안 열심히 잘 써보시도록 하고, 가계부를 한 3개월 정도 쓰면은 몸에 좀 배요. 좀 배서 충분히 습관으로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영상을 좀 늦게 보셔서 이 가계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뭐 9월 말, 뭐 4분기 시작 바로 전에 또 공유를 한번 할 테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시던지, 아니면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뭐 가계부와 더불어서 뭐 미래연금 흐름 계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경제자유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, 뭐 이제 저와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던지 뭐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가계부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. 뭐 저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좀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, 평범한 직장인이 뭔가 이런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. 시작할게요. 일단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남기는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. 평범한 직장인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경비나 비용이나 원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.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월급에서 그걸 다 제하고 나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, 그 돈을 정말 제대로 남기지도 못하는데 투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. 그리고 나서 비용을 다 제외했다. 내가 뭐 먹고 관리비 내고 뭐 내고 다 했다. 하고 나서 만약에 한 30만 원 남았다. 그럼 이거 어떻게 투자하지?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순인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0만 원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30만 원밖에 못 남기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남기는 장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, 그 남기는 장사를 하기 전에 뭔가 엉뚱하게 본업도 아닌 투자를 먼저 하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직장인의 본업은 직장을 다니면서 최대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. 최대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 돈으로 어떻게 자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?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을 먼저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을 좀 크게 만들고 나서 자본 수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수순인데, 어느샌가부터 이제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2017년 정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상승하고 나서부터 막 되게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,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뭔가 기초가 잘 다듬어지고 나서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투자자 연구소를 만들었던 거고,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일단 제가 뭔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27살의 황 소장이 있어요. 그리고 황 소장의 친구인 정호가 있습니다. 27살의 황 소장이 22년 1월 1일 날 1,000만 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26살 때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뭐 투자연구소라는 걸 봤겠죠. 돈을 모아야 된다, 뭐 이런 영상을 보고서 내가 정말 돈을 모아서 자산가가 한번 돼봐야겠다, 이대로는 답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26살 때부터 돈을 막 이렇게 모았어요. 어떤 식으로든 모았겠죠. 그래서 27살 때 1,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모은 거겠죠. 그게 22년 1월 1일이에요. 22년 1월 1일 날 1,000만 원을 갖고서 이제 이걸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. 이 목돈을 갖고 투자를 했죠. 목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그 목돈의 투자 수익률이 연에 8%예요.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연에 8%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막 4% 얻으려고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8%의 거치식 투자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고, 그리고 1년이 이렇게 흐를 동안
또 1,000만 원을 1년에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는 적립식 투자로 이렇게 모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뭐 파킹 통장에만 매달 넣어놔도 3%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. 지금 같은 시기에는. 혹은 뭐 적금을 드는 방법도 있고요. 근데 조금 낮게 잡아봤어요. 3%로.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이 됐을 때 계좌를 까보니까 이 정도 돈이 모여 있었어요. 이 1,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적립식 투자를 했고 세금을 띄었고, 이 거치식 투자는 세금을 띄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이때 연금저축펀드를 뭐 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다,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세금을 이렇게 막 다 때려 넣으면은 복잡해지고, 또 세금을 디테일하게 다 때려 넣는 게 조금 힘들어요. 예, 증권사마다 뭐 다르고, 뭐 이벤트도 있고, 어떤 ETF나 아니면 개별 종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률도 다 다르니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28살 때 이렇게 2,000만 원 정도를 모았죠. 그래서 똑같이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예, 계속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이거에 또 거치식 투자 8%, 그 다음에 1년 동안 모은 1,000만 원의 적립식 투자 수익률 해가지고 더해서 이 정도 돈이 나오고, 또 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했다고 가정을 해요. 그래서 10년 뒤에 1억 6,800 정도를 모았어요. 계좌를 까보니까 1억 6,800 정도 내가 모았다,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됐는데 이제 정호라는 친구를 볼게요. 근데 정호라는 친구는 황 소장하고 능력이 똑같아요. 황 소장하고 능력이 똑같고 월급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. 거치식 투자 수익률도 8% 낼 수 있고 적립식 투자 수익률도 3%가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정호는 10년 동안 잉여 현금을 만들지 않았어요. 잉여 현금 만들지 않고 그냥 월급을 다 썼어요. 네, 월급 다 쓰고, 젊을 때니까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. 젊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황 소장을 만났죠. 만나서 야, 너 지금 얼마 있냐? 그러니까 나 1억 6천 있어. 이렇게 된 거예요. 나는 한 푼도 없는데 너 1억 6천 있어? 어떻게 모았어? 그래서 이제 황 소장이 이걸 얘기해줬어요. 쭉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라고 해서 36살 때부터 1,000만 원을 모으기 시작해서 37살에 1,0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. 황 소장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겠죠. 근데 여기서 황 소장은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. 어떤 판단에서인지 나는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겠어. 나는 더 이상 잉여연금을 만들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목돈으로만 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10년 늦게 시작한 정호는 내가 황 소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 적립식 투자도 병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쭉 돈을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. 자, 상황이 이래요.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. 자, 지금 정호가 이 황 소장의 자산을 따라잡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? 가 이제 퀴즈예요. 황 소장은 더 이상 적립식 투자 하지 않고 거치식 투자만 8%씩 계속 늘려갈 거고, 정호는 1년에 1,000만 원씩 계속 적립식 투자를 병행을 하면서 돈을 모을 거예요. 그러면 몇 년이 흐른 후에 정호는 황 소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? 이게 문제예요. 정답은 죽을 때까지 따라잡을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. 100세가 될 때까지 정호는 황 소장의 자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10년 먼저 시작한 황 소장을 정호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잉여 현금이 없는 시기가 1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으면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. 예.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.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, 아니면은 뭐 지금 시대에 가난한 거는 죄악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, 뭔가 이렇게 공포감을 잔뜩 심어줘가지고 막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진짜 장사꾼일 텐데,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은 초점이 잘못됐어요.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려고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학습을 하는 거지. 왜냐면 1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27살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모아서 하는 사람들은 땡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잉여현금이 없는 시기를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. 혹은 뭐 투자를 안 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정오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나 죽을 때까지 돈 모아도 얘 못 따라가네 이러면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기준치를 이제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27살이 아니라 지금 40살이에요. 40살이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당연히 못 따라가는 건 맞는데, 어찌됐건 40살인 사람도 50살이 돼서 후회를 하느니 지금을 시작하는 게 낫다.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 조건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.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조금 페어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왜냐면은 정호가 10년 늦게 시작한 거 오케이 좋아.
정호가 10년 늦게 시작한 건 오케이야. 근데 능력이 같다고 했잖아요. 능력이 같다고 했으면은 이때 황 소장이 27살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,000만 원을 모았단 말이에요. 뭐 월급이 3천이야. 그러면 뭐 3분의 1인 1,0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겠죠. 그러니까 33%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. 근데 정호가 10년 후에 황 소장과 같은 능력을 지녔다고 하면은 정호도 33%를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잖아. 그러면은 월급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,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는 거는 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호를 금액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. 물가 상승률 3%를 고려해가지고 월급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서 10년이 흘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정호는 사실 황 소장하고 같은 능력이 있다면은 10년 후에 1,34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서 이제 해야 약간 페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이 계산을 쭉 보면은 32년 만에 따라잡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호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돈을 들이부어야지 황 소장의 자산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. 10년의 공백 기간 때문에 32년 동안 계속 적립식 투자를 해야지만 황 소장의 자산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.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.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에 앞서서 어찌 됐건 우리는 이 1,000만 원이라는 투자할 수 있는 이 1,000만 원이라는 이런 잉여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에만 집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나를 회사라고 봤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단기 수익을 내고 있느냐가 지금 좀 중요한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자기 본업도 아닌 어떠한 투자에서 뭔가 수익률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따라잡히는 속도가 빨라져요. 그러니까 이 원금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. 투자 수익률보다. 그래서 제가 저번 가계부 영상에서 한 5억 정도까지는 투자 수익률에 그렇게 크게 목매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맞벌이고 돈을 이제 모으면은 한 1년에 1,000만 원은 정말 우습거든요. 맞벌이로 모으면은 1,000만 원은 뭐 한 3달도 안 돼서 모으죠. 그러니까 일단 잉여 현금을 많이 모으게 되면은 이 투자 수익률에서 오는 것보다는 잉여 현금이 더 큰 힘을 발휘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잉여 현금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자 이거죠. 네. 남기는 장사를 어떻게 하냐. 전에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 같은 거 생각을 해서 본인 연봉이 4천인데 노동 생산 원가가 얼마고 노동 판매 비용이 얼마고 내 세금이 얼마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자동 계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해서 내 단기 순이익이 얼마다 이 정도까지는 본인이 산출을 해놔야지 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단기 순이익 100만 원밖에 안 돼?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내가 조정할 수 있을까?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. 뭐 연봉에서 부업을 더 해야 될까? 아니면은 어떤 뭐 교통비를 줄여야 될까? 뭐 통신비를 줄여야 될까?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야겠죠. 예. 제가 오늘 이런 영상 만든 이유는 사실 가계부를 쓰면은 이 잉여 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. 예. 만약에 안 늘어난다?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. 혹은 뭐 삶에 큰 일이 생긴 거예요. 예, 둘 중 하나예요. 가계부를 제대로 쓰면은 이 잉여 현금이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. 처음은 잉여 현금을 만들 때 고통스럽겠죠. 왜냐면 내 자유가 뭔가 억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겠지만 이제 그 틀에 자신의 몸을 맞추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편안해질 거예요. 편안해질 거고 돈은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본 수익도 계속 늘어나면서 서서히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거예요. 예, 마치 등산 같은 거예요. 등산. 올라갈 땐 굉장히 힘들죠. 올라갈 땐 굉장히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상쾌함을 느끼겠죠.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왜 해? 저 짓을 왜 해?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그 상쾌함을 한번 경험해 봤던 사람은 등산을 하는 이 과정 자체도 그 상쾌함의 일부분일 거란 말이에요. 그 상쾌함의 일부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가계부도 옆에서 볼 때는 아우 그거 귀찮게 가계부를 맨날 어떻게 써? 뭐,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모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. 그게 얼마나 상쾌한 일인지 이거를 안 써본 사람들은 몰라요. 써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꼭 남기는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가계부를 열심히 잘 쓰시길 바랍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